멈추세요. 지금 당장 그 과일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설마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몸에 좋은 과일을 챙겨 먹으니까 괜찮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 아니란 믿음이 당신을 차가운 투석실 침대로 안내하는 지름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장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현재 서울누리 신장내과 원장이자 매일 수백 명의 투석 환자분들과 생사를 함께하는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많은 어르신이 이것을 모르고 드시다가 멀쩡하던 콩팥을 스스로 망가뜨려서 휠체어를 타고 제 진료실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오늘 저는 제 의사 면허와 양심을 걸고 대학병원에서는 절대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는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버튼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콩팥을 지키는 생명보험이 될 것입니다. 돈 드는 것 아니니 지금 꾹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후에 상쾌하게 과일 주스 한 잔 드셨습니까? 입가심으로 달콤한 과일 깎아 드셨습니까? 그 습관이 바로 그 건강해 보이는 습관이 60이 넘은 여러분의 콩팥에는 맹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은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고작 10%밖에 남지 않아도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젖은 시멘트가 굳어가듯 딱딱하게 굳어갈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퉁퉁 부어오르며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제가 어르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라고 선고를 내리면 환자분들은 하나같이 제 손을 붙잡고 울부짖으십니다. 원장님 저는 몸에 좋다는 과일만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요. 왜 제 콩팥이 망가졌습니까? 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건강하려고 먹은 과일이 내 남은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과일을 먹지 말라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도끼로 찍어내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세포를 기적처럼 되살려내는 천연해독 제4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남은 30년 인생을 결정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주사 바늘을 꽂고 투석기계에 묶여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손주들을 안아주고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것인가 그 운명의 갈림길이 오늘 결정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60대가 넘으면 평생 먹던 과일이 갑자기 독이 되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수박 한 통을 다 먹어도 오렌지 주스를 물처럼 마셔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댁에 있는 정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필터입니다. 깨끗한 새 필터는 녹물도 중금속도 아주 미세한 불순물까지도 완벽하게 걸러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필터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갈아주지 않고 계속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필터 안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온갖 찌꺼기가 덕지덕지 엉겨붙어 꽉 막혀 있을 겁니다.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혀서 물이 통과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필터에 쌓여있던 썩은 찌꺼기가 역류해서 맑은 물까지 오염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이 바로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 콩팥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60년, 70년 동안 단 하루도 쉬게 하지 않고 매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콩팥은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술을 마시고 짠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콩팥은 그 독소를 걸러내느라 비명을 지르며 일했습니다.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한 거름망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국수를 건져내는 채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 미세한 거름망이 양쪽 콩팥에 무려 100만 개나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100만 개의 일꾼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혈액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80리터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면 주유소에서 보는 커다란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입니다. 여러분의 주먹만한 콩팥 2개가 매일 그 거대한 드럼통 1개 분량의 피를 빨아들이고 씻어내고 다시 뱉어내는 중노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거대한 하수처리 공장인 셈입니다. 문제는 나이입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구체 필터는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스럽게 망가지고 소멸합니다. 50대가 되면 100만 개 중 10만 개가 기능을 멈춥니다. 60대가 되면 20만 개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70대가 넘어서면 무려 30만 개 이상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100만 개 중 30만 개가 망가진 겁니다. 한번 죽어버린 사구체는 현대의학으로도 절대 되살릴 수 없습니다. 피를 걸러주는 일꾼이 30%나 사라진 상태, 이것이 바로 60대 이후 여러분의 콩팥이 처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사구체의 여과율 감소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1분에 90ml 이상의 피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이 수치가 60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엔진 출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몸에서는 끔찍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필터가 막히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걸러져서 소변으로 나가야 할 독소들이 나가지 못하고 다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요독증입니다. 피가 막지 못하고 끈적끈적한 썩은 물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3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침묵의 살인자 칼륨입니다. 칼륨은 원래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조절하는 고마운 미네랄입니다. 바나나에도 있고 고구마에도 있고 시금치에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남는 칼륨을 콩팥이 알아서 소변으로 쫙 빼줍니다. 하지만 늙고 지친 콩팥은 칼륨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피 속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심장으로 향합니다. 혈액 내 칼륨 수치가 6.0을 넘어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이 차오릅니다. 그러다 7.0을 넘어가는 순간 마치 전원 스위치를 내리듯 심장이 툭 하고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에 의한 급사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과일 몇 조각 먹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물폭탄 즉 수분 조절 실패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문장입니다. 물이 많으면 내보내고 부족하면 재흡수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고장난 콩팥은 수문을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마신 물, 과일 속에 들어있던 그 많은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차오릅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아리가 허벅지가 퉁퉁 붓습니다. 결국에는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폐로 넘쳐 흐릅니다. 이것을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폐에 물이 차면 사람은 물박에서도 익사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물이 폐로 몰려서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베개를 2-3개 쌓아서 반쯤 앉은 자세로 자야 합니다. 자기 침대 위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공포,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문제는 전신 중독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나온 찌꺼기인 요소, 질소와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쌓입니다.
입에서는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피부는 미친 듯이 가려워서 피가 날 때까지 긁게 됩니다. 속은 계속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서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정신은 혼미해집니다. 마치 독극물에 서서히 중독되어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제가 그토록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과일을 조심하라고 외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필터가 꽉 막혀서 겨우겨우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 덩어리인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막혀가는 하수구에 시멘트를 들이부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일이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당장 끊어야 할 최악의 과일 4가지를 하나씩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름을 듣는 순간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싶어지실 겁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도끼로 찍어내리는 첫 번째 최악의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름만 되면 냉장고에 시원한 수박 한 통씩은 다들 넣어두시지 않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들어와서 차가운 수박 한 조각 베어 물면 갈증이 싹 사라지고 온몸이 시원해지는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그 달콤함 때문에 우리는 수박을 여름철 최고의 보약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콩팥에게 수박은 보약이 아니라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저승사자입니다. 수박은 과일이 아닙니다. 약해진 콩팥에게는 거대한 물폭탄이자 시한폭탄입니다. 왜 수박이 그토록 위험한 걸까요? 그 이유는 수박의 정체성 그 자체에 있습니다. 수박은 이름 그대로 물수, 박박자를 씁니다.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박 한 조각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맹물 한 컵 반을 순식간에 들이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박이 어디 한 조각으로 끝나는 과일입니까? 달콤하고 시원해서 나도 모르게 2조각, 3조각 앉은 자리에서 반통을 뚝딱 비우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은 물 5컵에서 6컵을 한꺼번에 들이부은 셈이 됩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소변으로 쫙 빼내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배수구가 꽉 막힌 싱크대와 같습니다.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위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물을 계속 쏟아붓는 겁니다.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처음에는 발목으로 갑니다. 저녁이 되면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아리로 올라오고 허벅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 곳 잃은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여러분의 폐로 들이닥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응급실 당직을 서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71세 정미숙 어르신이 실려오셨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은 산소 부족으로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보니 80%였습니다. 정상이 95% 이상인데 80%면 당장 숨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 밖에서 익사하고 계신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기도를 확보하고 고농도 산소를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뇨제를 써서 몸속의 물을 억지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소변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르신의 호흡이 겨우 돌아왔습니다.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깨어나신 어르신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드셨냐고 말입니다. 어르신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다 준 수박밖에 안 먹었어. 사연은 이랬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작년 여름, 효심 깊은 아드님이 어머니 더위 먹지 말라고 큼지막한 수박을 매일 사다 드렸던 겁니다. 어르신은 아들이 사다 준 것이라 남길 수가 없어서
일주일 내내 매일 수박 반 통씩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의 콩팥 기능은 이미 정상인의 4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배수구가 반쯤 막혀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런 몸에 매일 수박이라는 물폭탄을 쏟아 부었으니 그 물이 폐까지 차올라 숨통을 조였던 겁니다. 아들의 효도가 어머니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은 독이 되어버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박의 위험성은 물뿐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칼륨입니다. 수박은 칼륨 덩어리입니다. 수박 100g당 칼륨이 110mg 들어 있습니다. 겨우 110mg. 하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수박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과일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수박 반 통이면 대략 1kg, 즉 1000g입니다. 계산해보면 앉은 자리에서 칼륨 1100mg을 먹는 것입니다. 콩팥 환자의 하루 칼륨 제할량이 2000mg인데 수박 반 통으로 그 절반 이상을 한순간에 채워버리는 겁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제발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고혈압 약 중에는 몸속의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수박을 드신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약 때문에 칼륨 배출구는 꽉 막혀 있는데 입으로는 칼륨 폭탄을 계속 집어넣는 꼴입니다. 결국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심장은 엇박자로 뛰기 시작하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혈압약과 수박을 함께 드시다가 고칼륨 혈증으로 심장이 멈춰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매년 여름마다 수백 명씩 발생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냉장고 채소칸에 수박이 들어 있습니까? 시원하게 먹겠다고 깍둑썰기해서 통에 담아두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수박 한 통 값이 병원비 수백만 원보다 쌉니다. 여러분의 목숨 값보다 쌉니다. 수박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땀을 식혀주는 고마운 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폐에 물을 채우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 가장 위험한 과일입니다. 이제 수박과는 작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자, 수박의 공포를 아셨다면 이제 두 번째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한국인에게 더 친숙해서 더 위험한 과일입니다. 이 과일 역시 여러분의 콩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수박이 물폭탄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과일은 그야말로 핵폭탄입니다. 어쩌면 수박보다 더 억울하고 더 분통 터지는 과일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참외입니다. 노란 껍질 속에 하얀 속살 그리고 아삭아삭 씹히는 그 달콤한 맛, 참외야말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름 과일 아닙니까? 가격도 싸고 향기도 좋고 깎아놓으면 보기도 좋아서 여름이면 박스째 사다 놓고 식탁 위에 올려두고 드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노란 참외가 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겨누고 있는 저격수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차가운 진실입니다. 참외가 무서운 이유는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칼륨 핵폭탄입니다. 수박에도 칼륨이 많다고 했지만 참외는 수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참외 한 개, 그 작은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이 무려 450mg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보통 우리가 참외를 먹을 때 한 개만 먹고 끝냅니까? 절대 아닙니다. 크기가 작고 맛있어서 TV 보면서 먹다 보면 2개, 3개는 우습게 먹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참외 2개를 드셨다면 순식간에 칼륨 900mg을 섭취한 것입니다. 여기에 3개, 4개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 섭취량이 2000mg을 훌쩍 넘어갑니다. 하루 종일 조심해서 먹어야 할 칼륨 허용치를 단 한 번의 간식 타임으로 초과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칼륨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늙고 지친 콩팥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미처 걸러내지 못한 칼륨이 혈관을 타고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5.5를 넘고 6.0을 넘어 치솟습니다. 이때 심장은 마치 감전된 것처럼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을 넘는 순간 심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실제로 참외를 너무 사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68세 박성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참외 귀신이라 불릴 정도로 참외를 좋아하셨습니다. 여름만 되면 아침 식사 대신 참외 2개를 드시고 저녁 식후에도 입가심으로 2~3개를 드셨습니다. 하루에 무려 4~5개씩 매일 드신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증상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셨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고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날이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숨이 차고 어지러웠지만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집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칼륨 수치가 무려 6.8이었습니다. 심전도 그래프는 춤을 추고 있었고 의사들은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다며 급히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칼슘 주사를 놓고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여해서 간신히 칼륨 수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날의 쇼크로 인해 어르신의 콩팥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에서 4.2까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참외 좀 먹었다고, 그깟 과일 좀 좋아했다고 평생 투석기계에 매달려 살아야 한다니요. 박 어르신은 지금도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을 받으십니다.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내가 참외가 독인 줄만 알았어도, 조금만 일찍 알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후에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참외가 위험한 이유는 칼륨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숨겨진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설탕 덩어리라는 점입니다. 참외는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15g이나 되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참외를 드시면 혈당이 수직 상승합니다. 끈적끈적해진 설탕물 같은 혈액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통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쇠파이프에 소금물을 붓는 것처럼 콩팥 혈관이 녹슬고 염증이 생겨 망가집니다. 이미 약해진 콩팥에 칼륨 폭탄을 던지고 뒤이어 설탕물로 확인 사살까지 하는 셈입니다. 이래도 참외를 드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베란다에 참외 한 박스 사다 놓으셨습니까? 싸다고 제철이라고 박스째 사서 쟁여두고 드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참외는 이제 여러분의 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녹여버리는 시한폭탄입니다. 맛있다고, 달다고, 향이 좋다고 매일 드시다가는 박 어르신처럼 투석실 침대에 눕게 될 수 있습니다. 참외는 칼륨 폭탄입니다. 당분 폭탄입니다. 콩팥과 혈당을 동시에 박살내는 이중 간첩입니다. 이제 참외를 식탁에서 치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박과 참외, 이 2가지 여름 과일의 배신에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3번째 과일은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평생 비타민의 제왕이라고 믿어왔던 감기 걸리면 꼭 챙겨 먹었던 그 과일입니다. 건강의 상징인 줄 알았던 이 과일이 콩팥 환자에게는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박과 참외가 여름의 적이었다면 지금 말씀드릴 3번째 과일은 사계절 내내 여러분의 식탁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아마 이 과일의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귀를 의심하실 겁니다. 아니, 이게 콩팥에 나쁘다고. 이건 비타민의 왕이잖아. 감기 걸리면 무조건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바로 오렌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그 노란색 오렌지 주스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광고에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수없이 세뇌당했습니다. 상쾌한 아침엔 오렌지 주스 한 잔, 비타민C 가득한 하루.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인 제 눈의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축된 칼륨 폭탄이자 당뇨 환자의 콩팥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마의 음료입니다. 왜 오렌지가 그토록 위험할까요? 오렌지 한 개에는 대략 23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수박이나 참외보다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의 진짜 함정은 주스로 마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믹서기로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오렌지가 몇 개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서너 개는 짜 넣어야 겨우 한 컵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스 한 컵을 마시는 순간 여러분은 오렌지 4개 분량의 칼륨, 즉 1000mg에 가까운 칼륨을 단일 초만의 혈관 속으로 쏘아보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중에서 파는 오렌지 주스는 더 최악입니다. 농축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오렌지를 끓이고 졸여서 액기스만 뽑아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칼륨은 더욱 진하게 농축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섭취 속도입니다. 과일로 깎아 먹을 때는 배가 불러서 한두 개 먹고 맙니다. 씹느라 시간도 걸립니다. 하지만 주스는 어떻습니까? 꿀꺽꿀꺽 마시면 1분도 안 돼서 오렌지 8개 분량을 마셔버릴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칼륨 2000mg이 몸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약해진 콩팥이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처리되지 못한 칼륨이 심장을 강타하고 여러분은 아침 식탁에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말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오렌지 주스는 단순한 칼륨 폭탄이 아닙니다. 설탕 폭탄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당분이 2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밥 숟가락으로 설탕을 4스푼이나 퍼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뇨 환자가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것은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에 끈적끈적한 꿀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설탕에 절여져 망가집니다. 사구체가 파괴되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 나옵니다. 이것을 단백뇨라고 합니다. 단백뇨가 시작되면 콩팥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망가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최진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셨지만 관리를 아주 잘 해오던 모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비타민C가 당뇨 합병증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욕심에 그날부터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500ml 병으로 하나씩 챙겨 드셨습니다. 나는 건강을 챙기고 있어라는 뿌듯함과 함께 말입니다. 처음 몇 달은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유혹이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보름달처럼 퉁퉁 붓고 저녁이면 발목이 부어 올랐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자꾸만 눕고 싶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3으로 정상을 유지하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무려 2.3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소변 검사 결과였습니다. 하루에 500mg 이상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콩팥이라는 거름망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린 것입니다. 칼륨 수치 또한 5.6으로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오렌지 주스를 매일 마신 것이 불난 집에 기름차를 몰고 돌진한 꼴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그 주스 끊으셔야 합니다. 그 주스가 어르신의 콩팥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1년 안에 투석하셔야 합니다. 최진수 어르신은 충격을 받고 그날로 오렌지 주스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식이요법을 하신 덕분에 3개월 뒤 크레아티닌 수치가 2.0으로 조금 떨어졌고 칼륨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는 예전의 1.3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3개월마다 병원에 오셔서 콩팥 기능을 체크하며 살얼음 판을 껐듯 조심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때 그 오렌지 주스만 아니었어도 그분은 지금 훨씬 더 건강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렌지 주스는 건강 음료가 아닙니다. 특히 63세가 넘은 어르신들 그리고 당뇨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에게는 독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혹시 냉장고 문쪽 선반에 오렌지 주스가 꽂혀 있습니까? 손주들 오면 주려고 혹은 내 건강을 위해서 대용량으로 사다 두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싱크대에 쏟아버리십시오. 아까운데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투석실로 이끕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콩팥을 영원히 멈추게 하는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으려다 하나뿐인 콩팥을 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오렌지의 배신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수박, 참외, 오렌지.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마지막 타자가 남았습니다. 이 과일은 앞서 말한 세 가지보다 더 교활하고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이 약과 만나는 순간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르신이 영문도 모른 채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드는 공포의 과일, 과연 무엇일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앞서 말씀드린 수박, 참외, 오렌지와는 결이 다릅니다. 단순히 칼륨만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기 위해 매일 드시는 약과 만났을 때 생명을 끊어버리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키위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변비 때문에 혹은 소화가 안 돼서 키위를 드십니다. 새콤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분들도 드시기 좋고 텔레비전에서는 변비 탈출의 1등 공신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키위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키위는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극물입니다. 키위의 칼륨 함량부터 보시죠. 키위 한 개에는 약 31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뭐야, 참외보다는 적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위의 무서운 점은 농축에 있습니다. 키위를 드실 때 보통 몇 개를 드십니까? 작으니까 2개, 3개는 기본으로 드십니다. 특히 주스로 갈아 드실 때는 서너 개를 한꺼번에 넣고 갈아버립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칼륨 섭취량이 1200mg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콩팥에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지금부터입니다. 키위가 여러분이 드시는 혈압약과 만날 때 벌어지는 화학 반응입니다. 혹시 혈압약 이름 중에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 콩팥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는 약들입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 계열의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들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콩팥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뒷문을 잠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는 칼륨이 드나드는 문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이 문이 활짝 열려서 칼륨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먹으면 이 문이 굳게 닫힙니다. 마치 열쇠의 구멍이 녹슬어버린 것처럼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위라는 칼륨 폭탄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 문은 잠겼는데 들어오는 양은 폭주하는 상황입니다. 몸속 칼륨 수치는 댐이 터지듯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벼락치듯 올라갑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면 등골이 오싹하실 겁니다. 70세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15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최근 들어 나이가 드니 변비가 너무 심해져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키위가 변비의 직방이다라고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매일 아침 키위 3개를 믹서기에 갈아서 정성껏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변비도 해결되고 비타민을 먹는다는 생각에 기분도 좋았습니다. 역시 과일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석 달째 되던 날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허벅지가 후들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내가 늙어서 기력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마치 뱃속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불규칙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가족들이 놀라서 1919를 불렀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무려 7.1이었습니다. 7.1이건 의학적으로 심장이 당장 멈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치, 즉 사망 직전의 수치입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삐삐 경고음이 울리고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서 칼슘 주사를 놓고 이뇨제를 쓰고 인슐린을 투여하며 밤새 사투를 벌였습니다. 다행히 정말 천만다행히도 할머니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신 할머니께 제가 원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드시고 계신 혈압약이랑 키위가 만나서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변비 좀 고치려고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그게 나를 죽일 뻔했다니요. 그 배신감과 공포에 떠는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키위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먹고 있고 콩팥 기능이 떨어진 60대의 몸에 들어오는 키위는 더 이상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비약이 아니라 심장마비 유발제입니다. 혹시 지금도 약 먹고 있으니까 과일로 영양 보충해야지 하면서 키위를 깎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키위와 혈압약은 최악의 궁합입니다. 이 조합은 여러분을 응급실, 아니 영안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변비 해결하려다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 제발 명심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콩팥을 파괴하는 4가지 저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수박이라는 물폭탄, 참외라는 칼륨 핵폭탄, 오렌지라는 당분 덩어리, 그리고 키위라는 약물 상호작용의 덫. 이 4가지 과일이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아깝다고요? 여러분의 목숨보다 아까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아마 공포에 질려 계실 겁니다. 도대체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냐? 과일을 아예 끊고 살라는 거냐? 그게 사는 거냐? 화가 나고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러 왔습니다. 독이 되는 과일이 있다면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을 기적처럼 되살리는 약이 되는 과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안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것들.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콩팥 기능이 회복된 환자들이 매일 챙겨 먹었던 기적의 음식 4가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준비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공포를 느끼셨을 겁니다. 수박도 안 돼, 참외도 안 돼, 오렌지도 안 돼, 심지어 키위까지 안 된다니. 냉장고를 다 비우고 나니 이제 나는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나.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도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눈물을 닦으십시오. 절망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희망의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비싼 약을 먹어야 한다고, 수백만 원짜리 산삼이나 녹용을 먹어야 낫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비싼 약재들이 간과 콩팥을 더 망가뜨립니다. 진정한 명약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싼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투석 직전까지 갔던 환자들의 콩팥 수치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조차 이건 기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환자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4가지 기적의 음식을 매일 챙겨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네 마트에서, 재래시장에서, 심지어 집 앞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강력합니다. 이것들은 콩팥에 쌓인 칼륨을 배출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혈관에 낀 기름들을 씻어내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구체 필터를 부드럽게 되살려냅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를 뻥 뚫어주는 강력한 세정제와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가슴이 뛰시죠? 이제 여러분은 투석실로 가는 열차에서 내려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급행열차로 갈아타실 시간입니다. 메모지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20대 청춘으로 되돌려줄 신이 내린 선물, 그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콩팥을 지옥의 문턱에서 끌어올려줄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을 공개합니다. 이 과일은 신장내과 의사들이 신이 내린 보라색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왜 하필 블루베리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안전성입니다. 앞서 수박이나 참외가 칼륨 폭탄이었다면 블루베리는 칼륨 걱정이 없는 안전지대입니다. 블루베리 100g당 칼륨 함량은 고작 77mg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외나 키위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가 기적의 과일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껍질의 진한 보라색 속에 숨겨진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콩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콩팥세포를 녹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쇠가 비를 맞으면 붉게 녹이 쓸어 부서지듯이 우리 콩팥의 사구체도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염증이 생기고 구멍이 뚫려버립니다. 이때 안토시아닌이 등장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녹제거제입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면 사구체에 들러붙어 있는 활성산소 찌꺼기를 말끔하게 씻어냅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최고급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미국의 명문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십시오. 블루베리를 매일 100g씩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콩팥 염증 수치가 무려 30%나 감소했습니다. 30%입니다. 독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맛있는 과일을 먹었을 뿐인데 염증약 하나를 먹은 것과 똑같은 치료 효과를 낸 것입니다. 게다가 블루베리에는 푸테로스틸벤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의 미세혈관을 튼튼하게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 때문에 혈관이 설탕에 절여져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혈관 보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루 섭취량은 100g, 종이컵으로 딱 1컵입니다. 블루베리 알맹이로 치면 약 100알 정도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가 보통 500g이니 닷새 동안 나눠 드시면 딱 맞습니다.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콩팥을 살리는 겁니다. 둘째,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십시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절대 섞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건강 챙긴다고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데 그러면 안토시아닌이 단백질 찌꺼기와 엉겨붙어서 흡수가 안 되고 똥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냥 생으로 씹어 드시거나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실제 기적을 경험한 72세 김정숙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만성신부전 3기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2.4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투석 준비를 하라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수박을 끊고 블루베리 100g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뒤 검사에서 수치가 2.1로 떨어지더니 6개월 뒤에는 1.8까지 내려갔습니다. 염증 수치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김할머니는 1년에 4번 정기검진만 받으시며 아주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십니다. 블루베리 1컵이 할머니의 노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 블루베리가 콩팥을 보호하는 방패라면 이제 소개할 두 번째 음식은 콩팥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과일은 아니지만 콩팥에는 과일보다 100배 더 좋은 채소, 바로 양배추입니다. 에이, 겨우 양배추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양배추는 신장 환자에게 부엌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양배추 역시 100g당 칼륨이 170mg으로 매우 낮아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핵심 무기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24시간 내내 피를 걸러서 독소를 해독하느라 과로하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지쳐버린 콩팥 대신 독소를 직접 분해해줍니다. 마치 업무에 시달리는 공장 직원들에게 고성능 로봇을 지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양배추가 대신 해주니 콩팥은 쉴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피가 잘 굳지 않아서 멍이 잘 들고 출혈이 생기기 쉬운데 비타민 K가 이것을 막아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이섬유입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섬유질은 장 속에서 요독소를 자석처럼 빨아들여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콩팥으로 가야 할 독소를 장에서 미리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양배추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콩팥이 약한 분들은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차고 속이 뒤집힙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은 데치기입니다. 물이 팔팔 끓을 때 양배추를 넣고 딱 30초에서 1분만 데치십시오. 너무 오래 삶으면 흐물흐물해지고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됩니다. 딱 1분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때 건져내십시오. 하루에 200g 잎사귀로 치면 서너 장 정도를 쌈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3.2를 넘겨 만성신부전 사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들이 곧 투석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점심 저녁 식탁에 데친 양배추를 올렸습니다. 밥량을 줄이고 양배추에 쌈을 싸서 배를 채우셨습니다. 1년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1이던 수치가 2.0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석실 문 앞까지 갔던 분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블루베리와 양배추 이 두 가지만 냉장고에 채워 넣으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춤을 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서 늘 피곤하신 분들을 위한 오렌지보다 100배 안전한 세 번째,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들까지 챙겨 드신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블루베리라는 방패와 양배추라는 청소부를 만났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콩팥은 충분히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지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매일 똑같은 것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입안 가득 터지는 상큼한 과즙도 그립고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도 그립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저는 오렌지 주스의 그 상큼함이 너무 그리운데요. 수박의 그 달콤함이 사무치게 그리운데요.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맛과 영양 그리고 안전까지 모두 잡은 완벽한 대체제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딸기입니다. 아니, 딸기도 달콤한데 괜찮나요? 라고 의심부터 하시는 분들 안심하십시오. 딸기는 신이 콩팥 환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박이나 참외가 칼륨 덩어리였다면 딸기는 칼륨 다이어트에 성공한 과일입니다. 딸기 100g당 칼륨 함량은 153mg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수박이나 참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하루에 10알 정도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주 행복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기의 진짜 가치는 낮은 칼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딸기 속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엘라그산은 콩팥의 사구체를 보호하는 강력한 갑옷과 같습니다. 사구체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라서 염증이 생기면 금방 터지고 망가집니다. 엘라그산은 이 염증 반응 자체를 차단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병사들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총알이 날아와도 뚫리지 않게 막아주는 겁니다. 또한 딸기의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블루베리와 마찬가지로 콩팥 세포를 늙지 않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딸기를 드실 때 생명과 직결된 주의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씻는 방법입니다. 딸기는 껍질이 없어서 농약이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농약은 콩팥의 치명적인 독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딸기 세척 공식을 반드시 메모하십시오. 첫째, 꼭지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흐르는 물에 30초간 껌 굽니다. 둘째, 물에 베이킹소다 1스푼을 풀고 딸기를 딱 5분간만 담가 둡니다. 셋째, 다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빼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기 직전에 꼭지를 칼로 잘라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꼭지를 먼저 떼고 씻으면 그 잘린 단면으로 농약 섞인 물이 스펀지처럼 스며듭니다. 반드시 다 씻고 나서 마지막에 꼭지를 제거해야 농약 없는 순수한 엘라그산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딸기로 새 삶을 얻은 73, 새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군요. 정할머니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2.6이었고 소변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류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콩팥이라는 댐에 구멍이 나서 물이 줄줄 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처방전 대신 딸기를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칼륨 많은 참외는 끊으시고 하루에 딸기 딱 10알만 깨끗하게 씻어서 드세요. 할머니는 제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매일 아침 베이킹소다로 딸기를 씻어 드셨습니다. 3개월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6이던 수치가 2.3으로 떨어지더니 줄줄 새던 단백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뒤에는 단백류가 완전히 멈추고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염증 수치도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정할머니는 겨울이면 냉동 딸기를 사서 드시며 콩팥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딸기 10알이 무너져가던 댐을 막아낸 것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의 음식입니다. 이것은 과일은 아니지만 과일처럼 아삭아삭하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입니다. 앞서 오렌지의 배신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C는 먹고 싶은데 오렌지는 칼륨 폭탄이라 무서워서 못 드시는 분들. 여기 오렌지보다 100배 더 완벽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파프리카, 그 중에서도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의 가장 위대한 점은 모순의 미학입니다. 보통 비타민C가 많으면 칼륨도 많기 마련입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파프리카는 이 법칙을 깨부순 유일한 존재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100g에는 비타민C가 무려 19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렌지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칼륨은 오렌지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은 2배로 챙기면서 콩팥을 위협하는 칼륨은 반으로 줄인 그야말로 콩팥 환자를 위한 사기 캐릭터 같은 식품입니다.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콩팥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리는 콩팥 환자들에게는 최고의 천연 영양제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어서 눈이 침침해지는 분들에게는 루테인 성분까지 덤으로 제공합니다. 그럼 파프리카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딱 1개입니다. 색깔은 반드시 빨간색을 고르십시오.
노란색이나 주황색보다 빨간색의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갑니다. 파프리카를 드실 때 반드시 올리브유를 한 스푼 곁들이십시오.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낮지만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몇 배나 껑충 뜁니다. 생으로 썰어서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려 샐러드처럼 드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섭취법입니다. 실제 회복 사례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69세 김철수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모두 가지고 계신 콩팥의 안 좋은 조건은 다 갖춘 분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이었고 당뇨병성 신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점심 식후에 빨간 파프리카 1개를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채소가 무슨 약이 되냐며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개월 뒤 수치는 2.4로 떨어졌습니다. 1년 뒤에는 1.8까지 내려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혈당 조절도 덩달아 잘 돼서 당화혈색소 수치까지 좋아졌습니다. 파프리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콩팥과 당뇨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겁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블루베리로 활성산소를 씻어내고 양배추로 독소를 해독합니다. 딸기로 사구체에 방탄조끼를 입히고 파프리카로 비타민을 가득 채웁니다. 이 4가지 음식이야말로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4대 천왕입니다.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를 버린 자리에 이 4대 천왕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놀라운 치유의 드라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된다고 했지요. 이 기적의 4가지 음식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그 황금 법칙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목숨보다 중요한 5가지 섭취 원칙이 남아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10년 뒤 여러분이 투석실에 있느냐 공원에 있느냐를 가를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콩팥을 살리는 4가지 보물, 블루베리, 양배추, 딸기, 파프리카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방심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리 천하의 명약이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그 순간 독약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절대 원칙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앞서 먹은 좋은 음식들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메모하시고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매일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원칙. 섭취 골든타임을 지키십시오. 과일은 무조건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과일을 드시는데 이것은 콩팥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빈속에 과일의 당분이 들어가면 혈당이 미친 듯이 솟구칩니다. 반대로 밥을 먹고 바로 드셔도 안 됩니다. 위장에서 음식물이 썩습니다. 식사하고 1시간 뒤 소화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발 저녁 늦게 드시지 마십시오. 밤에는 콩팥도 자야 합니다. 자는 콩팥을 깨워서 일을 시키면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몸에 쌓여 아침이면 얼굴이 퉁퉁 붓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해가 지면 과일도 드시지 마십시오. 2번째 원칙. 정량불변의 법칙입니다.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해드린 양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블루베리는 100g, 딸기는 150g, 양배추는 200g, 파프리카는 1개. 이것은 콩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칼륨 독소로 변해버립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과유불급은 콩팥 환자에게 곧 죽음입니다. 3번째 원칙. 분산 투자입니다. 하루 먹을 양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반드시 2번에 나눠서 드십시오. 예를 들어 블루베리 100g을 아침에 다 드시지 말고 점심 먹고 50g,
저녁 먹고 50g으로 나누는 겁니다. 한 번에 짐을 가득 실은 트럭보다 나눠서 실은 트럭이 다리를 건너기 수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콩팥이라는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짐을 나눠주십시오. 네 번째 원칙. 단독 섭취입니다. 제발 과일을 우유나 요거트에 갈아 드시지 마십시오.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이 과일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면 몸에 흡수되지 않는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기껏 비싼 돈 주고 산 블루베리의 영양분이 전부 똥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완벽한 흡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30번 씹기입니다. 이게 가장 쉽지만 가장 안 지켜지는 원칙입니다. 과일과 채소의 영양분은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대충 씹어 삼키면 세포벽이 안 깨져서 영양분이 10%도 흡수가 안 됩니다. 최소한 30번 이상 입안에서 죽이 될 때까지 꼭꼭 씹으십시오. 씹으면 씹을수록 침이 나와 소화를 돕고 세포벽이 터지면서 항산화 성분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의 치아가 첫 번째 소화기관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5가지 원칙을 지켰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박성훈 어르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전 박 어르신은 온몸이 퉁퉁 붓고 숨이 차서 걷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3.549채 역화율은 20밖에 남지 않아 투석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약속한 대로 수박, 참외, 오렌지를 끊고 기적의 4가지 음식을 이 원칙대로 매일 드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박 어르신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1.6입니다. 사구체 역화율은 55까지 올라왔습니다. 죽어가던 콩팥 기능이 2배 이상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 어르신은 투석실 대신 매일 아침 등산을 하십니다. 얼마 전 저에게 오셔서 선생님이 내 인생을 다시 돌려주셨다며 우시더군요. 아닙니다. 제가 돌려드린 게 아닙니다. 어르신의 올바른 선택이 스스로를 구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분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만성신부전 사기, 오기 말기라서 소변이 거의 안 나오시는 분들, 칼륨 수치가 이미 5.0 이상으로 높아서 위험하신 분들, 그리고 와파린 같은 특수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담당 의사의 지시가 제 말보다 우선입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을 노리는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를 미련 없이 꺼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블루베리, 양배추, 딸기, 파프리카로 채우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운명을 결정합니다. 10년 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일주일에 3번 굵은 주사 바늘을 팔에 꽂고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튼튼한 2다리로 공원을 산책하고 사랑하는 손주들을 번쩍 안아주며 환하게 웃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세대, 젊었을 때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몸 돌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를 챙길 때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 친구들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친구의 콩팥을 살리고 부모님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